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28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안철수 손학규 면전에서 퇴진 요구하다. 손학규 입장에서는 올 것이 왔네요. 한동안 손학규가 독일과 미국에서 연수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었으니까 손학규 대표가 참 편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것이 전신이 국민의당이잖아요. 그 국민의당의 오너가 말하자면은 안철수고, 실제로 이제 호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맹주인 누구죠? 박지원과 정동영이 받쳐주면서 창당 작업도 순조로웠고, 결국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나 전국 강력시에서 살고 있는 호남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의 표심에 힘입어서 그 당시에 정당 득표율을 25% 기록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꺾고 2등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녹색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 바로 이제 안철수고, 그래서 안철수는 이런 국민의당에 대해서 일종의 오너십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공동창업자인 박지원과 정동영도 당을 떠나버렸잖아요. 떠나가지고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대한신당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각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손학규는 국민의당 창업주가 아니에요. 밥상이 차려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을 얹는 그런 형국으로 손학규가 수입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래 놓으니까 오너 회장으로서 얼급쟁이 사장인 손학규에게 면전에서 퇴진 요구를 했는데, 참 요즘 손학규를 보면은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좀 아름다운 퇴장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끝까지 지금 기껏 해봐야 한 20석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단체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서 이것도 권력이라고 끝까지 내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손학규가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시니어 정치인들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떠날 때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순수하게 자기 의사에 의해서 아름다운 퇴장을 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도급 인사들을 쭉 보면은 거의 다가 강제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그런 식으로 갔죠. 손학규가 지난번에 유승민하고 관계에서도 결국은 유승민이 급박을 했지만은 가려면 가라. 그래서 유승민이 그냥 따로 나와서 국회의원 8명 이끌고 세부수당 창단했잖아요. 그래도 20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가 나이 들어서 지금 현역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당대표로서 받는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나름대로 원내교섭 단체로서 국회의원만 20명 정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걸 즐기는 거죠. 이 손학규의 머릿속에 애국이라는, 애당이라는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사만 보입니다. 사심만 지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손학규를 안철수가 자기가 창업자라고 만난 거예요. 오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0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이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보면요, 20명 중에서 지역구 의원이 7명이고 나머지 13명이 비례대표입니다. 이 가운데서 안철수 직계부대가 7명인데 지역구 1명에 비례대표 6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한 3분의 1 정도 지키부대가 있고, 나머지 뭐 3분의 2도 뭐 안철수와 그동안 함께 해 왔던 사람들이죠, 뭐. 손학규는 나중에 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 그 구성으로 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재신임을 묻는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안철수가 압도적이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뭐 바른미래당 평당원들은 손학규를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안철수를 지지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은 현역 의원들도 있지만은 평당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재 권력인 손학규가 인기가 있는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손학규의 노욕까지 더해져 가지고 끝까지 후안무치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팅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철수가 사실은 뭐 거의 협박을 한 거죠. 노골적으로 물러나라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안철수 같은 한참 손학규가 한때 잘 나갔잖아요. 대선 주자로서. 한때 잘 나갔던 제3지대론자로서 대표적 지도급 인사였던 손학규 시각으로 보면 한낱 애송이에 불과한 초딩 수준의 안철수한테 이런 그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당대표라고 하는 별 볼일 없는 시한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손학규에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면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자. 그러니까 뭐 둘 다 뭐 안철수가 다 유리한 구도죠. 안철수도 이제 뭐 비대위 구성하게 되면은 비대위원장 내가 하겠다. 오은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죠. 거기 싫으면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현재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묻고 만일에 당신이 당원의 뜻에 따라서 재신임을 받으면은 대표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안철수답지 않게 생각할 하루를 딱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네요. 어저께 만났으니까 오늘이죠. 오늘 지금 이런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1월 28일까지 답변을 달라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제발 물러나다 그런 거죠. 근데 손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검토하겠다. 비대위 구성하고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지만은 지도체제를 개편할 이유가 안 보이고 방법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뻔한 거죠 뭐. 그래서 이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일에 이제 내일 이제 현역 의원들 한 20명 되니까 거기 모인 자리에서 아마 손학규가 본인의 의견을 낼 텐데 결국은 뭐 그대로 가자 뭐 그런 거겠죠 뭐. 안철수는 안 돼 그럴 거고.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현장에서 요구에 불응할 때는 안철수는 독자적 행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손학규 입장도 좀 그래요. 옛날에 유승민도 이러다가 이제 나갔던 거고 안철수도 이렇게 나가겠지. 그러니까 손학규 입장에서는 뭐 유승민의 요구나 안철수의 요구나 다른 부분이 거의 없다. 그런 거고요. 지도체제를 개편해야 될 이유도 없다. 구체적 방안도 안 보인다. 왜 안철수가 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다. 뭐 그런 거죠. 한 가지는 안철수가 기국 일성이 신용 중도 정당을 주장을 했다는 점을 이제 코트를 하면서 손학규 본인도 나나 당신이나 지향점이 같은 거 아니냐. 함께 가자. 한 가지 고마운 것은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확실하게 언급을 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 뭐 미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4분이 돼 있잖아요.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하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이 이끄는 대한신당하고 정동영이 이끄는 민주평화당이 있습니다. 뭐 어석들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어쨌건 지금 박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만간 치러질 총선에 이렇게 지리멸렬하다가는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소위 말해서 통합 호남신당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박지원이 일성을 날렸죠.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러면서 안철수를 배제하고서 김종인을 당대표로 수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손학규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바른정당의 호남 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당과 대한신당의 호남 세력, 다 뭐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이 녹색 돌풍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지역구를 28석, 호남 지역이 지역구 의석이 28석인데 그 가운데 23석을 국민의당이 싹쓸이 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국정 지지도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보면 70%를 상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구국민의당으로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나 대한신당이나 평화당이나 무소속으로 이제 잔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낙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뭉치는데 그 중심에 박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통합 호남신당을 만들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없는 가운데서 뭐 손학규는 또 여기에 동조를 하니까 뭐 그래서 통합호남신당에서 손학규 비례대표 주면은 뭐 손학규는 또 국회의원으로 생명연장을 한 4년 정도 더 하니까 노역이 뭐 넘쳐도 넘치는 거죠. 그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끝까지 당대표를 하고 있어야 박지원하고 합치면서 그래도 비례대표로 4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수명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정말 후한무치로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죠.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수 빅텐트에는 안 들어오겠다고 확실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신당 창당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 DJ 계열의 호남 실세들하고 국민의당을 창당을 할 때는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 본인이 밀어넣었던 돈은 의외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면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정당 보조금 받아가지고 다 빼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죠. 안철수는 돈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치권에서 돈 안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독자 창당을 하겠어요? 본인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처럼 국민의당이 호남의 양대 맹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호남에서 싹쓸이하고 수도권과 강력지자체 호남 인구 싹쓸이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거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역구에서 몇 석이나 확보하겠어요? 독자 창당해봤자 안철수 한 명 정도? 안철수 자체도 건들건들할 텐데 아마 안철수는 한 명 살아올 거예요. 나머지는 전밀입니다. 그게 이제 비례대표인데 그래도 순수 중간지대, 중우도 아니고 중자도 아니고 순수 중간지대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 뭐 10% 정도, 그래서 한 제가 볼 때는 10%도 쉽지가 않아요. 최악의 경우는 5%에 머무를 수 있고 5 내지 10% 정도 하게 되면은 뭐 그럭저럭 10석 정도 의석을 확보해서 미니 정당 하나 만드는 거죠. 그 뭐 원내 교섭 단체도 안 되는 뭐 미니 정당이 얼마나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습니까만은, 어쨌건 단독으로 정당을 만들더라도 이제는 물주가 없어요. 호남 주류들인 박지원과 정동영이
현재까지는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또 연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두 번 안 속는다고 그랬잖아요. 안철수한테. 그럼 안철수가 자기 돈 들어가면서 독자 창당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당 보조금 받아서 투자한 돈을 뽑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금 돌풍이 일어날 예정이 아니니까. 안철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손학규를 몰아내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을 하면은 돈 한 푼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으로서 유지하고 버티는 데는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안철수 당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건데 지금 손학규가 순순히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결정이 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진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